안녕하세요. 아엠파서블 김지석입니다. 영화 속 장면이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오늘은 특별히 댓글들 속에서 영화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죠. 이병헌 선배님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진도 10 이상의 대지진으로 순식간에 초토화된 서울 속 유일하게 멀쩡한 황공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사투를 그린 재난 스릴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지진으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붕괴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얘기해 주실 우리 박혜원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득 대표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손해배상과 산업재해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콘크리트 유토피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이병헌, 박보영 배우님들이 나와서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근데 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 처음이라 너무 긴장됩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분석이 들어가면 예리하게 변하시더라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궁 아파트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성도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와 물건을 가진 주민에게 현금 5만 원을 내미는데 거절을 당하죠. 그때 다른 주민이 건전지를 주고 황도 통조림으로 가져가자 자신의 시계를 주고 통조림을 얻게 되는데요. 이 전문가님, 아포칼립스 영화, 특히 이 좀비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은 항상 돈 대신 물물 교환을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세계가 붕괴됐을 때 화폐는 아예 쓸모 가치가 없어지는 걸까요? 화폐는 사실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이제 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로 그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적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그 신뢰가 깨지게 되고, 그럼 화폐 가치도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화폐 가치가 갑자기 이제 몰락을 하는 바람에 돈 뭉치보다 휴지가 더 가치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진짜 돈보다 휴지가 귀할 정도로. 이제 아무래도 돈보다는 당장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의 어떤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물품 교환, 물물 교환으로 기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인데요. 사회가 정상화될 때를 생각한다면 돈을 좀 모아놨다가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말이죠. 알겠습니다. 계속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주민 대표가 된 영탁은 황궁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려는 외부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저 이거 궁금했어요. 외부인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붕괴된 거잖아요. 없어졌는데 만약에 현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무너져서 재건축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존 주민들은 재분양권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처럼 아파트에 이제 하자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실 공사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제 관계자 또는 책임자에게 이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4월에 서울 와우 시민 아파트가 실제로 붕괴가 됐어요.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있었죠.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피해가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고요. 미국 마이애미에서도 한 아파트가 붕괴돼서 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았어요. 근데 또 최근에도 그 광주에서 그 입주를 기다리던 그 모 아파트가 그렇죠. 네, 신설 아파트. 공사 중에 붕괴가 되어서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아파트는 이제 다시 시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분양권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아직 입주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지어서 거기에 다시 그대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영화처럼 702호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다시 702호에 들어가겠다. 가능합니까? 동호수를 정하는 문제, 그 방법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규정이 없어요. 702호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도 그와 비슷한 뭐 호수를 선택을 하게 할지 아니면 오로지 추첨을 통해 가지고 할지는 정말 말 그대로 입주민과 건설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아쉽네요. 그래도 보통은
기존 이제 주민에게 조금 우선권을 주는 그런 협의가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주민 대표가 된 영탁은 방범대를 만들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장면인데요. 황궁 아파트 밖은 초토화가 돼서 원래 도시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궁금한 게 이 정도로 대지진이 일어나면 피해 복구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까요? 우리가 이제 지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 일본인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약 16,000여 명. 주택 피해도 12만 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영화 속 그 도시만큼 네, 피해가 엄청 피해가 엄청났었네요. 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네. 2020년, 그러니까 최근까지 네. 그 지진 피해 복구만으로 네. 약 286조가 넘는 금액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처럼 만약에 황궁 아파트 딱 한 채만 남고 전부 다 무너진 상황이라면 그 비용은 이제 정말 상상에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때는 국가나 정부가 존재하지 않겠죠. 네, 상상하기 싫죠. 네. 지금 나오는 저 장면 보시면 식량을 찾던 방범대가 슈퍼를 터는 장면이잖아요. 이 사회가 붕괴됐을 때 마트를 터는 장면은 재난 영화에서 꽤나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변호사님,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도둑들이 대놓고 털이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네. 점원들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폭동 수준으로 이 가게가 털릴 때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게들이 이제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들어놨던 상업보험에 뭐 약탈이라든지 폭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 만약 가해자가 특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하거든요. 그럼 일단 잡아야겠네요. 네, 일단 잡아야죠. 근데 이제 이런 사건, 뭐, 순식간에 이제 일어난 범죄인데다가 네. 가게 안에 CCTV 정도만으로 사실 누가 도둑인지 일일이 특정하기가 좀 곤란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실제로는 민사소송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도둑을 잡아야 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아이고야, 갈 길이 멉니다. 네. 자, 그럼 메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진으로 아파트가 붕괴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은 이제 천재지변이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심지어 그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까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좀 쉽지 않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수능까지 연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성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만약 지진 관련된 보험이 없다라고 하면 피해를 온전히 보전받지 못할 수도 있어 보여요. 잠깐만요. 아파트마다 지진 관련된 보험이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요? 지진 보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아파트 보험을 들잖아요. 관리소에서 이제 그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를 사실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봐야겠네요. 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피해들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나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의 주민들은 전부나 일부 보전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에 승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나만 근데요. 1인당 약 한 300만 원 정도? 아이고. 그게 이제 최대 금액이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간격을 어떻게 최대한 줄일 수가 없나요? 원래 좀 그냥 넘어가겠다. 오늘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초반에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전혀 긴장된 내색이 없었습니다. 편하게 해주셔서 그렇고요. 제가 IM 파서블 영상을 다 봤는데요. 전문가님들이 다 새로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무척이나 새로운 경험이었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혹시 영화를 보시다가 저게 현실에서 가능해? 라는 의문이 드시면 저희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속 그 장면을 현실로 가져오는 시간. Possible, Impossible, I am Possible. 안녕.